자,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좋습니다. 자, 내일 모레는 설이죠. 우리나라는 설이 두 번이야. 항상 부담돼. 자, 벌써 출발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막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만남을 당하신 어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는 뭐 좀 젊으신 분들은 또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또 찾아가고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재 고속도로 벌써부터 붐비기 시작하고 출발하신 분들, 출발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뭐 다들 조심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분 전. 자, 5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안희정 충남 전 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들으셨죠? 속보로. 제가 뭐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으로 뭐 이렇게 판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뜻 보기에는 첫 김지은 비서를 추행했던 것이 성폭력으로 인정이 되고 뭐 KTX에서 키스를 하거나 이런 것이 성추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가지고 모든 걸 합해가지고 3년 6개월 엄청난 중형이죠. 선고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뭐 민주당 내에는 거의 뭐 쇼킹 상태가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니죠. 도지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뭐 손석희도 힘들고 하지만 손석희가 이런 뭐 김지은 비서의 인터뷰를 해서 세상에 많이 알리기도 했고, 김지은 비서가 공격도 당하고, 김지은 비서의 그 축 처진 눈, 우수에 찬 눈, 연약한 그 여자의 뭐 눈, 이걸 보면은 아 진짜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김지은 비서가 했던 행동들,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으면서 그 이후에 보였던 행동이나 언행, 뭐 하늘 같은 우리 지사님 뭐 여러 가지 언행들이 재판부 1심에서는 많이 오해를 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빙자해서 그냥 좋아해서 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근데 상급심에서는 뭐 성감성 지수인가요? 뭐 이런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아마 이렇게 또 판단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1년에 지금 사법부 양승태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범진보 이런 민주당 왕년에 한 가닥씩 날렸던 애들, 김경수, 안희정 이런 애들이 줄줄이 중형에 선고되는 상황이 우리 이재명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는 오직 그게 궁금할 뿐인 것이죠.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상을 했죠. 김경수, 문재인의 오른팔이 구속이 됐을 때 과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게 항상 궁금했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당 지도부, 그다음에 청와대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해찬 대표가 어제 뭐 대전에 과기부인가요? 방문해가지고 뭐 직접적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탄핵 세력이래. 이 개나라당 이 탄핵 세력들이 후한무치하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 뭐 대선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트위터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김경수를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김경수를 뭐 항고심에서 구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들 전부 다 의왕구치도 찾아가가지고 김경수 막 위로하고, 특히 박주민이는 뭐 그런 애들을 뭐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탄핵을 시키겠다. 적폐 세력, 적폐 판사들을 가려서 탄핵을 시키겠다. 이런 뭐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죠. 그러나 이 김경수를 재판했던 이 재판부장이 또 박근혜라든가 기타 재판에서 또 꼭 뭐 우리에게만 유리한 뭐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판결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꼭 양승태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렇게 모함하거나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 이런 뭐 사법부 내 의견도 있고, 또 서울지방변호사협회라든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협회 이런 얘들이 다 입장 표명을 한마디씩 다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특히 문재인의 오른팔이었던 문재인의 적자인 김경수가 구속이 되니까 민주당 그 똥파리들, 친문, 극문 애들은 일제히 단 한 명도 반대함 없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죠. 김경수의 그 외모라든가 그런 행동, 예부적으로 보여지는 말이라든가 깔끔한 표정, 착해 보이는 그런 성품, 신사적인 면모,
이런 거 보면 김경수에 대해서 김경수가 뭐 그런 죄를 범할 것도 아니고 김경수 뭐 자신의 뭐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또는 정치인이라면 다들 그렇게 온라인 작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지도부들이라든가 최고 의원들 이런 애들은 이제 김경수를 그런 논리로 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뭐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오늘 출근을 하면서 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사법부를 옹호하고 있죠. 뭐 얘도 뭐 그 사법부의 녹을 먹고 있고 사법부의 구성원이라서 이렇게 사법부를 뭐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인 건가요? 양승태는 뭡니까 그러면? 사법부를 말아먹고 국민들의 최후의 권리의 보장,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개판을 쳤는데 이미 1년 동안 우유부단하게 질질 끌다가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양승태가 시민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구속이 된 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여기서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질질 그 하나를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얘들 눈치 보고 있고 이런 애가 무슨 오늘 또 출근하면서 뭐 작심 발언을 했다?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해찬 뭐 민주당 당 지도부 특히 야당 같은 애들은 이런 때는 또 잘 뭉쳐요. 대단한 것 같아. 나 이런 애들 보면 개나라당 애들 또 청와대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뭐 문재인 뭐 대통령 입장을 밝혀라 뭐 대선 무효까지 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가장 뭐 피해를 많이 봤다는 뭐 안철수까지 밤이당 이래까지 다 나서가지고 안철수가 최대 피해자다. 뭐 이런 논리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대선 이런 뭐 부정적인 이런 여론 조성 때문에 대선이 뭐 무효까지 선언이 될 것 같습니까? 대법원 판례도 많죠. 판례도 있습니다. 몇십만 표, 몇만 표 차이 난다고 해서 이런 대세 흐름을 뒤바꿀 정도의 엄청난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이런 판례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런 여론 댓글로 인해서 뭐 안철수가 제가 이제 뭐 이명박의 아바타입니까? 이거는 여론에 의해서 안철수가 자폭을 한 게 아니라 안철수의 그런 어리버리한 스탠스, 그 안철수답지 못한 우리가 꿈꿔왔고 보아왔고 판단했던 안철수의 그런 어리버리함 때문에 스스로 자폭한 것이지 뭐 이런 뭐 드루킹이 뭐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다라든가 뭐 반대 정파 뭐 이런 대권 후보자들에 대한 뭐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공격들에 의해서 뭐 대선 결과가 좌우지했습니까? 아니죠. 달롬이 된 거예요. 물론 박근혜 탄핵이라는 뭐 전대미문한 사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지만 안 될 놈은 안 됐고 될 놈은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 되고 청와대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살아온 그 역사라든가 그 인생을 반추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격이 있는 것은 확실했고 대선이 뭐 뒤바뀐다든가 이 드루킹 문제 때문에 뭐 대선을 다시 거론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정치공학적으로 자유한국당 애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개돼지들 국민들이 설날 밥상에 이런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한나라당의 이런 정치 파워게임 이런 것이 이제 밥상의 주요 소재거리로 등장하게 되겠죠. 이 드루킹에 대한 판결 그리고 김경수에 대한 판결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안희정에 대한 판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한나라당 애들이 아무리 정권을 빼앗긴 이런 정당이지만 다 국회의원들 하나하나 자유한국당 애들을 뜯어보면은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뭐 판사들부터 해서 뭐 검찰 애들 그다음에 뭐 다 한가닥씩 했던 애들이에요. 그 몇몇 스펙들을 보면 뭐 대단한 기라성 같은 애들이에요. 절대로 자유한국당 애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행동하는 것들이 꼴배기 싫고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하고 그래서 뭐 최교일인가요? 뭐 스트릿바를 가거나 이런 전부 다 행동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걔들 스펙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뭐 검찰 총장, 부총장, 뭐 차장 스펙들이 어마어마한 애들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개돼지 국민들을 훌릴 줄 알고 다룰 줄 아는 애들이에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자유한국당 애들이 나경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나경원이도 말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TV 브라운관에서 나경원이가
뭐 조잘조잘 되면 직접 보지는 않지만 TV 브라운관에 뺨새대기를 때리고 싶잖아요. 그냥 말하는 거 보면은, 나경원이 말하는 거 보면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칭찬은 아니에요.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말 땡땡거리는 거 보면은 그렇게 밉상인 것이 없죠. 하여튼간 자유한국당에 이런 애들이 수십 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청와대 앞까지 가가지고 뭐 집회를 하고 문재인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든가 김경수가 당장 물러나라고 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액션들은 정말 재치있고 똑똑한 애들의 행동들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뉴스를 언론을 타게 되면 국민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이런 자유한국당의 이런 정치 파상 공격들이 먹힐 수도 있고, 이런 설날 밥상에서 김경수가 어땠더라, 안희정이 또 설날 전날에 구속시킴으로써 엄청나게 또, 제가 보기엔 이 선거 공판위를 오늘 잡은 것도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설날 밥상에 가서 안희정 좀 까봐라, 이런 작심하고 선거 공판위를 오늘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자, 어제 제가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김경수에 대한 재판이 우리 이재명에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양승태가 구속되고 사법부가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에 의해서 이렇게 내리는 재판인 것인지, 아니면 양승태에 대한 보복심리, 양승태의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애들, 또는 안희정이라는 이 한때는 대권주자 후보였던 애들 이렇게 본보기로 응징함으로써 사법부를 건들지 마라, 이런 경고성 차원에서 설날 직전에 이렇게 엿먹으라는 식으로 선고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김지은 비서와의 이런 뭐 오고 간 공방은 너무너무 치열했죠. JTBC에서 손석희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그 장면만 보면 진짜로 김지은 비서가 그 우수에 찬 눈동자, 축 처진 눈매, 그런데 그 김지은 비서가 탄원서를 쓴다든가 그 열 몇 장 쓴 그 탄원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김지은 비서가 상당히 명석하고 상당히 똑똑한 여자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번에 선고 공판 직전에도 김지은 비서가 자신의 그 피해자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김지은 비서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안희정하고 김지은 비서는 이런 건 뭐 이재명하고는 직접 상관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향후 진행될 이 안희정의 재판도 이재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희정의 문제는, 그리고 김경수의 문제는, 저번에도 제가 자주 말을 했지만, 김경수가 이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김경수를 옹호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김경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 언론 조작, 드루킹을 이용해서 이런 여론전을 펼쳤냐, 다 민주당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옹호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런 멍청한 논리를. 이런 논리는 문재인의 대권 이런 전반의 절차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여론 조작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누구죠?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는 김진표의 트위터를 한번 읽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걔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여론전을 하고 하는 것인데, 유독 김경수한테만 이렇게 엄하게 판단을 하냐.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SNS 트윗을 남겼단 말이죠. 참, 다들 한통속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김진표의 표현이고, 민주당 내 최고 최고위원들의 대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경수, 문재인이 그렇게 경제 투어도 하고, 사전 예비 타당성 면제, 여기까지 5조짜리를 퍼주면서 김경수에 대한 응원을 펼쳤지만, 결국은 이렇게 김경수가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바꾸어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앞으로 대장동부터 해서 여러가지 재판이, 지금 형 정신병부터 2월 14일부터 계속 재판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1심에서 재판을 받으면 그때 민주당 내 박주민을 비롯해서 최고 위원들, 최고 지도부, 민주당 최고 지도부들은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요? 지금처럼 김경수가 이렇게 구속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전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사법농단 세력, 사법농단 적폐 세력 대책위원회 긴급 구성했지 않습니까? 이 판사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김경수를 구속시키기도 했지만 박근혜, 이명박에게도 엄중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 판사잖아요. 저도 물론 의혹은 갖고 그런 심증에 그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가미된 판결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또 20쪽에 가까운 증거 목록이 또 첨부가 됐다고 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사법부를 공격했겠지만 이 김경수 재판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이런 사법 적폐들, 양승태 똘마니들, 얘들 탄핵시켜야 된다, 법관들 탄핵시켜야 된다, 얘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강경한 반응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런 선고를 받았어. 물론 그럴 리는 없다고 우리는 확신을 하지만 법정 구속이 됐어. 제가 장담하지만 법정 구속에는 이재명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벌금형이라고 받고 이렇게 형을 받으면 민주당 최고 지도부들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아쉽다.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 발 빼는 듯한 논평을 낼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민주당 정치인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의견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재명이가 그렇게 처벌받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럴 경우에도 이런 극렬한 반응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이가 그렇게 1년 동안 김부선을 비롯해서 하태경이, 김용환 이런 애들이 공격을 받을 때 민주당에서 했던 그 행동들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말한 그런 재판이 내려졌을 때 고소하다, 잘됐다, 욕 지랄 맞게 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경수, 안희정처럼 이재명이가 정말 유죄가 선고될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지금 사법부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총공세를 하고 하면은 우리 사법부가 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눈치 보기 이렇게 극심하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법부 내부에서 엄청난 우려가 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법부는 삼권 분립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대책 방법이 뭡니까? 이 사법 적폐들의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탄핵을 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경수를 재판했던 애도 명단에 포함시키냐 마냐 이렇게 사법 삼권 분립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들의 목숨이 이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법부 애들이 눈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이재명이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오히려 이재명이가 뒤에 재판을 받으니까 현재 이 사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걱정되기도 하지만 엄중하게 판단하려는 그런 액션도 있는 것 같아 걱정도 되지만 오히려 이런 지금 민주당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총공세를 하고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엄중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일축된 상태에서 이재명에 대한 판단을 보다 진지하고 보다 면밀하게 판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재명의 재판은 이 김경수 재판이라든가 이 개인적인 일탈 안희정같이 여자에 환장해가지고 비서를 강간했다는 이런 파렴치범하고 다른 케이스죠. 완전히 현재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공격하는 이재명의 재판을 극구 공격하는 애들이 주장하는 애들이 가장 크게 들고 있는 거는 이 대장동 이 선고 공보예요. 제가 보니까 선고 공보에 너무 과장되게 표현을 했다, 허위를 표현했다,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반대쪽 애들은.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정동의 검사 측 증언자로 나온 애들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 그런데 지금 검사 쪽에서 했던 애들은, 주장하는 애들은 이재명이가 무슨 예를 들면 500억의 순이익이 나서 이거를 성남시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사업자들과 성남시와의 이런 사법소송이 재판 중인데, 그 공사업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한 이런 대금 분쟁 소송에서 재판부가 무슨 500억인데 200억은 뭐 실제로 손해가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 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성남시가 200 얼마를 300 얼마를 이자까지 쳐가지고 300 얼마를 물어줘라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야. 강제 중재 절차를 거쳐서 최근에 성남시하고 이 공사업자들과의 소송에서 성남시가 이런 손해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봐라, 이재명이가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사업을 이거 확정적으로 뭐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했다 성남시로, 이런 확정적인 발언은 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모든 범죄는 발언 당시, 행위 당시, 그 선거 유세 활동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그것이 추정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상징적인 국어 문법적인 표현인 건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시멘트 한 부대, 원자재 가격이, 그 다음에 이 건설 원가 단가가 수시로 등락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는, 근데 정확한 원 단위, 만 단위, 100만원 단위까지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런 변동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이재명 도지사도 뭐 그걸 변동될 수 있는 공사비를 감안하지 않고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런 걸 감안하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남 시민의 품으로 이런 공리적인 수익을 얻어왔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이지, 무슨 뭐 원 단위까지, 100만원 단위까지, 억 단위까지 정확하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국어적 표현인 것이냐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냐, 그건 공리적인 자신의 그 공리적인 그 업무 추진의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판단과 안희정 이런 재판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다. 특정 이익, 개인의 일탈, 특정 파벌, 특정 정치 세력, 특정 후보자, 얘들에 집중된 이런 김경수와 안희정에 대한 그런 일탄, 탈법, 입법 행위하고, 이재명의 재판은, 이재명이가 무슨 이거 개인의 영달이라든가 개인의 뭐 이익을 위해서 이 소송을 이런 대장동이라든가 검사 사칭이라든가 형 정신병 문제가 거론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이재명이도 누누이 반복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이미 이 누굽니까? 이렇게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지지율 격차가 거의 30%, 20% 거의 뭐 확실히 이재명이가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굳이 뭐 성남시의 이익으로, 개발 이익으로 뭐 5천억이 온다고 굳이 뭐 거짓말을 뻥 쳐가지고 과장되게 자기가 당선될 목적으로 굳이 과잉되게, 과잉해서 뭐 부풀려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이재명이는 자기가 했던 일, 공의로운 일들을 성남 시민들에게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재치있게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수법일 뿐이었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다 칩시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가 앞으로 이제 이 안희정이라든가 김경수의 재판이 이재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그게 항상 걱정인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차원이 다르다. 재판 결과가 다른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이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정치권의 공격이 너무 거세니까 좀 약간의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재판부 100번 잘못됐어. 재판부가 이를 악물고 이재명까지도 완전하게 처단하겠다. 그 다음에 박원순까지도 처단하겠다. 안희정 없앴고, 김경수 없앴고, 이재명도 없앴고, 박원순까지 차례대로 처단하려는 이 정해진 루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전해철 라인이라 의심되는 애까지 이재명이를 판단을 하고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를 한다. 그럴 때 정치권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국민들은 대다수 김경수에 대한 이런 강력한 증거라든가 드리킹의 이런 SNS 글, 증거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 애들이 사법농단 세력 대책 구성을 하고 있고, 근데 국민들은 약간 의아한 눈동자로 보고 있고, 반면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런 유죄 선고가 나면 반대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거꾸로 국민들이 오히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사법농단 세력 적폐 대책위를 오히려 국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구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주체 세력, 이 재판부를 공격하는 그 주체 세력이 정치권에서 이 국민의 손으로 이동, 국민의 힘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연이어 터지는 이 김경수라든가 아니죠. 이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한나라당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엄청난 공격거리가 되겠지만, 오히려 적폐를 청산하라고 뽑아놓은 문재인이가 오히려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일찌감치 이재명이를 정치적 동반자, 그리고 경제,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하나의 동반자로 이미 이끌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민주화 세력들은 분열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사 앞에서 연병을 하다가 이제는 김경수가 위기에 처하니까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거기서 오뎅 떡볶이를 팔 겁니까? 그렇게 이재명이를 공격했던 애들, 자기들이 자기 팔목을 자른 거야. 똑바로 이 새끼들아. 착한 척 하지 마. 결국은 거기 모여가지고 김경수를 응원한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는 오히려 이런 안희정 같은 불륜, 강간 이런 것을 수년 동안 김부선한테 그런 오욕을 당했지만 이겨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뭐 했습니까? 지역화폐 토론회도 개최하고, 이것들 청와대 중소상공인 담당자가 와가지고 청와대 중소상공인 담당 비서관이 실무관이 와가지고 어제 경기도에서 개최됐던 지역화폐 토의 거기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이 성남시에서 성공했던 이 지역화폐 이 제도를 국가적 성장 아젠다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국회의원 42명인가요? 얘들이 와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이가 김부선한테, 김용환한테, 하태경이한테, 이정열이한테 문재인을 그렇게 빨고 왕이라고, 킹이라고, 김정숙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정열이가 그렇게 난리 부리스를 칠 때, 문파 라이브 연병할 때, 성남 족복 때려잡겠다고 이 개새끼들이 난리 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이재명이를 철저히 외면한 그런 정력 낭비, 진보 세력들의 분산,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적폐를 청산하라니까, 사백 적폐를 청산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리버리하게, 문재인이 어리버리한 것처럼 1년 동안 시간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소중한 시간들, 결국은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칼끝이 오히려 문재인의 목을 지금 찔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는 오히려 우리는 원팀입니다. 그렇게 문재인의 그 떨거지들, 문재인을 찬양하는 똥파리들이 그렇게 이재명이를 공격하더라도, 이재명이는 당대회에 와서도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차이를 극복해서, 이런 작은 차이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대하게 상대해야 될 이 거대 적폐 세력들,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아직도 대통령만 바뀌고 전혀 바뀌지 않는 사법농단 세력들,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적폐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단하겠습니까? 이런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당 대회 때 이재명 도지사가 오마이뉴스 그거 누구냐, 그거 잘생긴 박종호인가요? 걔랑 인터뷰할 때 우리는 원팀의 힘을 합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폐 청산을 하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부여한 문재인은 오히려 입을 다물고 똥파리들에게 오히려 이재명이를 공격하는데 전혀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단합해야 된다고 이런 방구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스스로 자충수를 든 거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입을 벌려가지고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6.21일수록 힘을 합쳐야 된다고 이런 멘트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 한마디가 지금 뭐 불이웃 돕게 한다고 뭐 독거노인 노인 뭐 도시락 배달한다고 도시락 들고 딸랑딸랑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죠. 상징적인 액션으로. 그런 거보다 수백 배 중요한 것이 오히려 이런 멘트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6.21일수록 우리 민주당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럴수록 사법부 내에 한마디 해도 물론 적절치 않죠. 사법부 내에 적폐청산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적폐청산 해야 됩니다. 한마디 해주는 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이재명한테 힘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요약.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 정치 지도부들, 민주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사법농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재명에게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사법농단 세력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